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분노는 억압보다 표현해야 하는 이유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부부들과 가족들이 분노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다는 화병도 분노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일종의 질병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의 분노 감정과 분노 표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감정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긍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감정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감정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뿐 좋고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 삶에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왜곡되게 감정 수업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자주 화를 내고 우울하게 보이면 부모는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이런 증상을 회피하려고 하죠. 따라서 자녀에게 화를 내면 옳지 않다, 우울하면 안 된다 등과 같은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 나쁜 감정이라고 말하며 자책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죠. 즉 배우자나 자녀가 분노, 우울, 불안, 의심, 공포 등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비난하고 회피하며 낙인 찍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우울한 거야. 너가 자주 화를 내니 엄마 아빠가 힘든 거야 등과 같은 비난과 공격을 하고 이런 감정에 대해 회피하려고 하죠. 이에 부정적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분들은 나에게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이때부터 부정적 감정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도 흔합니다. 결국 부정적 감정도 필요하고 잘 사용해야 할 감정이지만 이를 억압하고 은폐하면서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병을 만들죠.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감정 표현을 안 하거나 감정 표현이 서툰 분들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거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울장애,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편집장애, 공포증 등 신경증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문제는 뒤늦게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어렵고 공감은 물론이요 소통까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 중 대표적인 것은 소통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서적 교감, 즉 공감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큽니다. 한편 이런 것들이 누적될 경우 이혼의 위기도 찾아오지만 외도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특히 아내 외도 사례 중에는 남편의 무공감적인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비록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 능력 부족이 몰고 오는 부메랑이 아내 외도죠. 따라서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부부나 가족에게도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 표현보다 억압을 사용하는데요. 쉬운 말로 화를 참는다가 그것이죠. 그런데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참으면 그로 인한 반작용과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울함과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느냐 하면 만성적인 우울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분노와 우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주장하며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분들이나 우울한 분들이 치료로서 감정 표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분노를 억압했다가 우울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명료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은 판단받지 않지만 행위는 판단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노라는 감정은 판단받지 않지만 분노로 인한 부적절한 행위는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분노 조절 실패에 의한 각종 폭력이죠. 분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재물 손괴 등 다양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언어적 폭력인데요. 언어적 폭력은 다른 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언어적 폭력이 한순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피해자는 언어적 폭력을 반추하기 때문에 언어적 폭력은 한순간 에피소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기 부모로부터 당한 언어적 폭력이나 또래 집단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한 언어적 폭력은 평생 올가미처럼 머리와 마음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분들의 언어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후유증과 부작용을 남깁니다. 따라서 분노 감정은 무죄이나 분노로 인한 행위는 조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데요. 그 조절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감정 표현입니다. 특히 외도와 같은 인생 사건이 발생하면 외도 피해자의 경우 분노 조절에 실패하여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분노 감정은 무죄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다면 이는 외도 피해자 그리고 외도 행위자 구분 없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죠. 치료에 임한다는 것은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 감정을 표현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부정적 감정에 대해 회피, 은폐, 억압이 아니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방어와 보호 그리고 내면의 욕구 불만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죠. 분노는 억압의 대상이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조절과 표현 그리고 활용의 대상이 되는 감정입니다. 분노를 잘 활용하면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에 좋습니다. 즉 생존에 도움이 되는 감정이 분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분노라는 불에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화상을 입죠. 왜냐하면 분노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분노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노도 조절하고 표현하며 보다 나은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분노는 억압보다 표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